부부관계 최소 1회 이상. 그런데 이제 이분은 있으신 분이고 그런데 이제 이분은 지금 걱정이 본인이 몸이 안 좋으시고 대충 보면 알잖아요. 얼굴 보고. 그러면 아내가 알아서 대충 보면 알잖아요. 얼굴 보고. 그러면 아내가 알아서 하실 분인데 자, 지금부터 최종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학배, 안혜림 부부 입장해 주세요. 솔직히 이제 긴장 많이 했고 이제 마음도 좀 무겁고 만약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어쩌지? 막 이런 두려움? 너무 떨렸어요. 진짜로 이제 이혼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남편이 어떤 요구를 했을까 그게 가장 궁금했던 것 같아요. 캠프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네. 캠프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남편 김학배 씨와 아내 안혜림 씨는 실제 이혼 숙녀 중에 캠프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자기는 지금 자기를 막 처럼 그렇게 낮추면서 그만 좀 징징대 진짜. 남편은 아이, 이혼 숙녀 캠프 사상 가장 심한 막말로 아내에게 큰 상처를 주었는데요. 심지어 오빠 나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난 너랑 하려고 결혼했다고. 너는 암이 아니면 나랑 100% 이혼이라고. 인간으로서 이게 할 소리입니까? 정말 제가 무지막지했구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이제 느꼈으면 다행이고. 네. 최소 주 1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완치된 이후에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이혼하는 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80% 이상. 과연 이 부부가 지금처럼 사이좋은 모습을 유지할지 아니면 남편의 막말이 또다시 반복될지 앞으로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조정장님, 이 내용을 조정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부는 이혼 의사가 있어서 캠프에 참여하셨는데요. 지금부터 서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내 측은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뭐 남편분의 귀책 사유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특히 막말이 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저희는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2천만 원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당황했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남편의 기책 사유가 좀 많았어서 받을 수만 있다면 받고 싶었어요. 아, 이거는 제가 입에 올리기도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뭐 너를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고 너랑 하고 싶어서 만난 거야. 우리 아내분뿐만 아니고 어떤 분이 들어도 도가 지나친 막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부분 그 발언과 관련해서 오해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너랑 하고 싶어서 만났어. 근데 만났으니까 사랑에 빠졌고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다. 이 중간에 그게 좀 빠졌어요. 중간에 빠지다 보니까 이게 하고 싶어서 결혼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중간에 분명히 사랑했다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랑하니까 결혼했죠. 당연히. 물론 도가 좀 지나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무슨 가정생활에 파탄을 일으키는 정도의 그런 발언들의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거. 의도가 네. 그 좋다고 해가지고 모든 발언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뿐만 아닙니다. 저도 또 굉장히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딸들이 커서 맥 모델이 되면 좋겠다는 발언이 있었거든요. 아니 이것도 오해라고 하실 건가요? 이거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근데 그 부분도 오해가 있어요. 네. 남편분이 꾸준히 10년째 구독하고 있는 게 바로 맥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게 바로 맥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래서 남편분은 그게 약간 최고의 칭찬으로 사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나쁜 의도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꾸준히 그렇죠? 꾸준히 10년째 찐 구독. 근데 왜 하필 이 잡지를 예를 든 겁니까? 이거 아, 제가 그냥 구독하고 있는데 그냥 가끔 영상 뜨길래 그냥 구독을 쭉 오랫동안 해오신 구독자인 거죠? 10년 된 거. 아 이게 10년이나 됐어요. 이게? 10년이나 된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체감상 그렇고 아이콘이 근데 맨 뒤에 있어요. 거의 안 봐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이게 자주 보는 게 앞에 있거든요. 네, 맨 뒤에 있습니다. 진짜예요. 꾸준히 10년째 찐 구독.
몰랐어요. 진짜예요, 그거? 남편분이 직접 얘기해? 진짜로요? 난 변호사님이 장난치시는 줄 알았어요, 그거. 정말이에요? 저랑 함께 한 거잖아요, 같이 계속. 그게 그래서 이제 좀 그게 유대관계가 깊었구나, 매니랑. 이건 뭐 남편 편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요 부분은 네. 저분이 그것만 봐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서 거기에 나오는 모델이 제일 성공한 거다라고 그렇지. 좀 의도가 착각하는 네. 그 부분은 좀 있다. 맞아요. 따님분들이 그렇게 되게 예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칭찬하는 게 그거랑 연계해서 한 것이지 애들은 무슨 성인 뭐 네. 잡지 모델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혹시 조 총장님도 잘 아시죠? 알긴 알지만 지금 그래서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그게. 예. 뭐 이게 굉장히 좀 그 첫날에도 제가 애매했던 게 맥이란 잡지가 건전하죠. 뭐 여러 가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그 뭐 그런 치우친 치우친. 네. 그쪽만 강조하는 잡지는 아니다라는 거 맞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이거는 왜냐하면 맞아요. 그렇죠? 또 그 네. 보시는 분들이 유명한 오해할 정보가 수 많나요? 있으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예. 어떤 의도인지는 이제 충분히 아는데 딸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그럼 아니, 의도가 말- 그게 아니시라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지 말 같지는 말아주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네. 거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아시죠? 있는데 네. 저분은 의도가. 제가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가 뭐 얘기하려면 뭔가 좀 걸러서 네. 필터링이 좀 돼야 되는데 네. 저분은 그냥 필터가 없는 사람. 네. 김학배 씨는 예? 입을 꼬매요. 입을 아예 그냥 말을 하지 말고 그것만 안 하면 사실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사실 이 발언에 대해서 본인도 좀 후회를 하고 있고 반성하고 캠프 와서는 욕설을 아예 안 하셨대요. 예, 와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저는 위자료 부분은 이게 안 주고 안 받는 게 맞지 않을까. 혹시 아내분도 동의를 하시면 네. 그렇죠? 네. 일단 남편한테 위자료를 받을 생각이 없었던지라 이렇게 하면 좀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반 협박식 하려고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을. 사실 뭐 아내분도 남편분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함께 나온 다른 남편분들에 비해서 좋은 남편이시라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저 사람이 좀 게을르고요. 좋은 남편이시라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사실 이게 우리 캠프의 특수성상 그런 것이지 정말 실제로 소송 진행되거나 한다면 저희가 충분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어요. 네, 그래도 지금 잘 개선을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자료는 이렇게 없는 걸 일단 정리해 보고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그거.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55시간의 캠프가 끝나고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캠프에서 충분히 이혼 숙려의 시간을 가지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최종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이혼을 선택하시면 어쩔 수 없이 협의 이혼 혹은 소송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결정이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남편 김학배 씨는 아내 안혜림 씨와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네. 아니요. 네. 이유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근데 이 캠프에 참여하면서 저는 개선의 의지가 네. 확고하며 네.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네. 지금 생활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네. 해서 하여튼 많이 뉘우치셨고. 자, 아내 안혜림 씨는 남편 김학배 씨와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나가 뒤지세요. 아, 진짜. 딸한테 모델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아직도 징징거리냐? 상황 파악이 1도 안 되는 거야? 뭐 어떻게 살아온 거예요? 도대체 인생을. 아내
안혜림 씨는 남편 김학배 씨와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 아니요. 자, 뭐 이유는 저는 잘 알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얘기해 주세요. 여기 와서 정말 노력 많이 해주는 그 모습이 다시 또 이제 희망이 생겼고 네. 그리고 다른 남편들보다 아, 이게 진짜 좋은 데네, 이게. 이 기준이 확 떨어지네요. 1등 남편이잖아요, 1등 남편. 캠프 1등 남편이라고 좀 해주세요. 남편 사이의 비교는 이혼의 씨앗인데 이 커플은 남편 사이의 비교가 우리 김학배 씨를 살렸네요. 다른 두 출연자가 바닥을 까는 바람에 살았지 보이지 않은 눈물이 되게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눈물에 나오지 않고 안에 삭힐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러면 아내 측부터 저희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족들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부적절한 언어 쓰지 않기입니다. 네, 받아들이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요, 평상시에도 서로 존댓말 쓰기입니다. 아, 존댓말 쓰기요? 네. 서로 존댓말을 쓰면 아무래도 폭언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줄어들 것 같아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원하시는지? 그래서 존댓말을? 오빠 밥 먹었어요? 오빠 밥 먹었어요? 네. 이게 역효과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좀 괜찮아요? 너무 부자연스럽고 가족 간에 이제 저는 그래도 허물 없이 지내는 게 더 친근함으로 이렇게 다가와야 되는데 예, 이게 근데 그동안 너무 허물 없이 지내서 허물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거니까 좀 노력을 해봐요. 아이들 앞에서 그게 아이들한테 효과도 좋으니까. 예, 그 대신에 그런 대신에. 중간 중간에 또 그 좀 편하게 말이 나올 수도 나올 있지 수도 하다가 예. 그것까지는 좀 하다가 좀 나오는 것까지는 양해하더라도 그 얘기를 한번 존댓말로 한번 그거 해보세요. 저한테 예. 그 평일에도 안 아, 예. 되겠는데. 평상시에 이제 존댓말을 쓰다가 그 평상시대로 허물 없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지는 않으실런지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요? 요만 존댓말은- 붙여주세요. 우리 저 판사님 집에서 우리 쓰시겠죠, 사모님한테 존댓말 하시나요? 요건 되게 중요한 컨셉인데요. 저희도 그냥 극렬하게 싸우다가 안 싸운 방법이 있을 때는 존댓말 하면은 싸움의 수위가 내려가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날씨 밥 먹었어요 하고 얘기하는 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그렇게 존칭을 쓰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불편하다고 안 한다는 건 내 마음을 접었다 폈다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절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밥 먹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아까 너무 부자스럽대.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물어보세요. 그것도 못한다.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까 말고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오늘 까체가 말고 예. 요체로 쓰셔야지. 예. 군대 선임도 아니고. 자, 밥 먹었어요? 네, 덕분에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되게 잘하시네요. 아내분은 되게 잘하시네요. 어깨를 참고 잘했습니다. 부드럽게 저 잘하시네요. 요청 사항은 끝났습니다. 네. 남편분 요청사항 얘기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네. 하나인데. 하나요? 네, 하나예요. 온리원. 뭐 알잖아요. 뭐 모르는 아시잖아요. 척해요. 예상하시는 거. 네. 하나밖에 뭐 더 있어요, 저 사람. 그 남편분이 원하는 건 부부관계. 부부관계 최소 1회 이상. 지금 아프신 상황이니까 그건 남편이 당연히 고려한다. 그래서 완치하고 나면 최소 1회 이상의 부부관계를 원한다. 최대는 4회까지만. 남편도 5회까지는 좀 힘들다. 그래서 4회까지만. 제가 예전에 한참 컨디션이 좋고 이제 둘이 속궁합이 잘 맞을 때 주 3회까지 요구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힘들어했거든요. 저 그거는 웃기려고 한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자기가 세 보이고 싶었다거나 그거는 이제 그 사람도 무리가 있어요, 솔직히. 어떠십니까? 요거는 지금은 아니고요. 네. 병이 좀 다 나으시고 몸이 괜찮아지시면. 근데 요게 이제 완치 이후에 이제 조건을 얘기를 한 건데 혹시 이제 완치 전이라도 또 컨디션이 좋은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면. 완치 전에는 좀 자제합시다. 자제하죠. 인간적으로. 당연히 자제하는데 혹시 아내분이 혹시 그런 기분이 드는 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만에 하나, 네. 안에 하나. 아내분이 원할 때는 받아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그렇죠? 네. 제가
저분하고 제가 얘기해봤잖아요. 얼마든지 본인이 그렇게 해줄 요의가 있으신 분이에요. 있으시네 그런. 있으신 분이고 그런데 이제 이분은 있으신 분이고 그런데 이제 이분은 지금 걱정이 본인이 몸이 안 좋으시고 조금은 할 필요가 없네 그럼. 괜찮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요. 이렇게 막 그냥 막 조르고 이러지 않으면 아마 아내가 보고 남편이 또 대충 보면 알잖아요. 얼굴 보고 그러면 아내가 알아서 대충 보면 알잖아요. 얼굴 보고 그러면 아내가 알아서 하실 분인데 그냥 아프대는데 막 조르고 이러니까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지. 좀 가만히 있어봐야 아내가 알아서 남편을 좋아하는 만큼 저 할 테니까 좀 아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분도 먼저 하고 싶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사인을 주는 거. 전에 하던 사인으로 할게요. 그럼. 전화하는 사람이 뭔데요? 손바닥을 그었나 봐. 아 손을 긋는. 어머 그런 게 이미 있었나 봐요. 그럼 애가 엄마 이거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아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잘 거는 해결됐네. 좀 지금 일단 우리 모두가 진짜 안혜림 씨의 완쾌를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한것 같아요. 함께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뭘 바라는 것도 말 같지도 없어.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은 없어요. 이 위기를 그냥 같이 극복하자는 게 남편의 마음이고. 네, 이렇게 잘 됐는데요. 그래도 오늘 두 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잠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고 제 가정을 이제 행복하게 잘 지키고 싶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혜림 씨. 네. 제가 잠자리를 못 한다고 해서 오빠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 너무 빨리 예전으로 돌아와줘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혜림 씨, 제가 그간 너무 못났었고 변했었습니다. 진심을 담아 사죄에 올립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제 손을 잡아주신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받아들이오며 소인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처럼 어색하지만 최대한 존댓말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옵니다. 사랑하고 또 고맙습니다. 홍익수님 모두 볼 경우는 하고 잘하셨어요. 잘하실 건데. 자 이상으로 김학배 안혜림 부부의 최종 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